대한민국 구석구석부터 우리 동네 크고 작은 소식들까지 생생하게 배달해 드립니다. 어바웃 우리 동네. 안녕하세요, 이용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송규라입니다. 자, 오늘 11월 3일입니다. 위드 코로나 1단계를 시행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인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국적으로 2,667명 나왔습니다. 적지 네. 않은 수인데요. 자, 우리 지역 고흥에서는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오늘 나왔고요. 최근 5일 동안 고흥에서 73명이 확진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예,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참 많은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에도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문제가 또 있는 게요. 지난 겨울에는 마스크 착용도 잘하고 손도 잘 씻으면서 감기가 잘 안 걸렸던 이런 분들 맞아요.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올해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최근 들어서 이 파라인플루엔자 환자가 늘고 있는데 특히나 영유아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이 상황을 독감 유행의 전조 증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번 겨울에는 코로나19뿐 아니라 파라인플루엔자 그리고 독감까지 말 그대로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이 걱정이 된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가 증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좀 구분이 어렵다고 하고요. 두 질환에 동시에 걸리면 치명적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독감에 대처하는 방법 다들 아시겠지만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일 텐데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 또 어르신들은 특히나 독감 예방접종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독감에 대처하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마스크를 잘 쓰는 건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도 마스크는 꼭꼭 착용하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어바웃 우리 동네는 TV와 유튜브로 동시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여수 MBC 프라임 채널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죠. 카카오톡 검색창에 어바웃 우리 동네 검색해주시고 채널 추가해주시고요. 채팅창에 글과 사진, 동영상까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마음껏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준비한 풍성한 선물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첫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순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순천의 창작 기업들 소개해드릴 텐데 전남 콘텐츠랩 코리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창작자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건데요. 일단 지원을 받은 곳들은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서로 윈윈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스타트업 기업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지는 무한 경쟁의 시대. 그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창작 기업으로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앞서 남과는 다른 아이디어로 승부해야겠죠. 작지만 강한 문화도시 순천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가는 청춘들을 만나봅니다. 풍성한 웹툰 인프라를 갖춘 도시 순천에서 웹툰의 미래를 그려가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웹툰을 보며 성장한 청년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문화를 직접 만들어가는 창작의 요람인데요.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작화 작업을 하고 웹툰에 자주 쓰이는 배경을 제작해 판매하는 일까지 웹툰과 관련된 다양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고 많이 지쳐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좀 동료들이 있으면 어떨까, 팀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원천 소스를 저희 IP를 직접 제작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웹소설을 웹툰화시키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콘티, 스케치, 펜터치, 후보전까지 그리고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3D 모델러 분들께서 이제 모델링을 만들어주고 계시고요. 만화 콘텐츠 관련 학과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서 조금 앞으로도 이쪽 산업이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12년 동안 웹툰 작가로 활동해온 김민준 대표를 중심으로 지역의 청년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출근 시간은 자유로워도 퇴근 시간은 정해지지 않은 일의 연속이지만 최고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죠. 일단 지금 역동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서 이거는 바로 채색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커트리 이쪽 커트를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위아래 부단한 노력 덕분에 지역 창작인들을 돕는 지원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붉은 노을과 제암사나 마레다오 이런 여순 사건을 다룬 작품인데 지금 웹툰 단편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콘랩 쪽에서 하는 지원 사업에 이제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고는 있는데 좀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단 한 컷의 장면도 쉽게 만들지 않고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요즘 웹툰은 스토리를 만드는 곳과 작화를 통해 웹툰으로 완성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의 한 제작사에서 웹툰 작화를 의뢰했습니다. 콘티를 러프하게 짜놓고 네. 캐릭터들 배치랑 배경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컷 구성 연출까지만 네. 적어놓고 바로 드로잉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한번 그 구도 잡아준 거 그 정도 단계에서 한 번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네. 저희가 서울에 이제 파트너인 회사가 있는데 본인들보다 더 좋은 이제 실력을 갖고 있는 작가님이 순천에 계시다. 이 작품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 그런 거에 있어서 김민준 대표님이 많이 이제 믿어주시고 본인도 이제 열정적으로 좀 하고 싶어 하다라는 의견을 내비쳐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부단한 열정으로 작품을 완성해가는 청춘들. 이들은 웹툰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요? 웹툰이라는 게 청소년들도 많이 보잖아요. 의미가 있는 만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회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65일 야근하는 회사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사실 365는 36.5라는 숫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의 가장 평균 온도고요. 좀 따뜻한 회사로 키워보자라는 그런 모티브가 있습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창작 기업을 만나볼까요? 동천의 수달, 순천만의 흙두루미 등 순천은 생태에 관한 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도시인데요. 생태와 관련된 순천의 자원들을 토대로 교육적인 효과가 높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체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그런 이걸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가교 역할을 하려고 보니까 정말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로컬 스토리를 이제 중심으로 잡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보자.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무령마을에서 단지의 습지 탐험은 순천만에 살아가는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순천만의 생태를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단편 애니메이션입니다. 순천 전역에 있는 동물들이 두루두루 등장하는 단편 7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안에서 교육처럼 알려주는 느낌을 좀 피하고 싶어서 되게 함축적으로 많이 대사에 녹여 넣었어요.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우리도 꼬리가 자르면 다시 자라나잖아. 마치 도마뱀처럼 이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 대사는 도마뱀이 아니지만 꼬리가 다시 자라난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걸 함축시켜서 넣었거든요. 그러면은 알게 되는 거죠. 다른 종이지만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생물이 순천에 살고 있구나. 그런 거를 실제로 이해했다고 학부모에게 들었을 때 되게 뿌듯했습니다. 순천의 생태 자원을 놀이를 통해 알리기 위해서 보드게임도 만들었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직원들끼리 게임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가는 중이죠. 맨날 해도 재밌어. 선생님 좀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해주세요. 더딨네. 그걸 넣을까? 뭐. 그 조그만한 모래시계 같은 걸 한번 있어야 돼. 넣어볼까? 15초짜리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창제작 지원 사업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 하는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사실 이제 작년에 있었던 그룹들이 그래도 좀 쟁쟁한 그룹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같이 부딪히고 멘토링 받고 하면서 가드너스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주셨지만 뭐 인적, 물적 이런 네트워크들을 좀 만들어 주셔서 그런 게 되게 큰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타트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 반. 다양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건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신념 때문인데요. 순천의 자연과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천천히 긴 호흡으로 가면서 깊이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은 겁니다. 지역에서 재미있는 일들을 하자가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아이디어든 아니면 뭐 일상이든 이게 다 지역의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 같이 즐겁게 순천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이끌어갈 목표입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기까지 부단한 노력의 시간이 필요했을 청년들. 그들은 오늘도 머리를 서로 맞대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나아가는데요. 밝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네, 우선은 즐기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과도 좀 당연히 따라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단지의 습집 탐험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순천만을 소재로 한 유일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흠뻑 빠져서 지켜본다고 하는데 여러 차례 보는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보면 볼수록 이 순천만에 대한 애정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중간에 나온 보드게임도 참 독특했는데요. 이 게임을 통해서 순천의 생태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참 흥미롭고 재밌어 보였습니다. 네.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내년쯤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과 보드게임 보셨다시피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의 제작 지원을 통해서 세상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남다른 아이디어와 문화진흥기관의 지원이 만나서 아주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콘랩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보여주나 싶으시겠는데요.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점들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보고 이어서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초록의 식물 함께하면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식물 테라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식물 테라피를 하는 곳들은 참 많은데 여기는 조금 독특합니다. 식물 테라피와 그림책이 연계가 된 곳인데요. 네. 그림책 원예 심리 강사가 이끄는 식물 테라피의 세계로 지금부터 안내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 작은 식물에게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어느 분이든 누구든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사랑스러운 그 화원 같은 정원을 꾸며보는 게 컨셉입니다. 그림책 이야기를 나만의 정원에 심는 사람들. 아주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마음이 풍성해지고요. 늘 이렇게 꿈꾸고 행복한 시간을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그림책으로 하는 식물 테라피, 그 행복한 매력을 만나보시죠. 꽃과 나무가 사계절 싱그러울 수 있나요? 곱게 물든 단풍도 서서히 사그라지겠죠. 오늘은 식물의 생명력을 조금 특별하게 전하는 주인공을 찾아왔습니다. 다양한 식물이 반겨주는 공방, 그림책 원예 심리 강사 자옥 씨의 작업실입니다. 네, 그림책 원예 심리 강사는요, 그림책 테라피와 원예 심리 치료를 융합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요, 신체적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안전을 도모하고 활동하고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림책을 소재로 원예 심리 수업을 하고 있는 김자옥 강사. 오늘은 테라리움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준비물이 많아 보이죠? 선생님, 이게 오늘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인가 봐요? 네, 준비물입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테라리움이거든요. 그래서 유리 화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육식물이고 그 생모래고요. 자갈들, 그리고 미니어처, 그리고 기타 흙들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그림책 원예 심리를 공부하는 수강생들. 먼저 그림책부터 펼쳐볼까요? 오늘 한계볼 그림책은 이 메이의 정원이에요. 찾아낸 곳이라고 못마땅한 사자의 얼굴뿐이었어요. 메이는 친구들하고 놀고 싶었어요. 여긴 마치 독서 모임 분위기 아닌가요? 짧은 그림책인데도 다들 할 이야기가 많나 봐요. 그림책을 같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이유가 있나요? 네. 원예 치료는 대상자가 다수다 보니 마음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공통 주제를 가지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매개체가 되는 게 그림책입니다. 한 권의 그림책을 펼쳐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의 내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면서 하고 싶은 말을 원예 활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광합성을 하면 이슬에 맺혀서 땅으로 내려가고 땅에 내린 걸 또 식물이 먹어서 다시 순환작용을 하는 게 이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테라리움이거든요. 오늘 테라리움의 주제는 아까 메이가 정원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정원 만들기 아니면 나의 작은 숲속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그 정원이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땅과 공간의 합성어인 테라리움. 유리 용기 안에 식물과 흙으로 꾸미는 작은 정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저마다 어떤 숲을 떠올리고 있을까요? 테라리움을 만들 때 식물은 어떤 식물이 적합한가요? 테라리움은 유리 화기 안에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요. 이왕이면 물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식물이나 그리고 다육식물 같은 그리고 아니면 음지에서 자라는 고사리나 이끼류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6가지 다육이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별처럼 생긴 친구가요. 희성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천대전송, 그리고 이 친구는 을려심, 색깔이 약간 블루빛이 나서요. 블루빈스. 그리고 이 친구는 사마로고요. 이 친구는 시에라.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서로 하는 일도 성격도 다르다 보니 만들고 싶은 정원의 모습도 다를 수밖에요. 좋아하는 다육이부터 돌멩이, 미니어처 소품까지 고른 재료들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제품을 좀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여기에 오늘 제 꿈을 담아볼 건데요. 아이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베이커리 카페를 담아볼 예정인데요. 어느 분이든 누구든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컨셉은 남편과 만들고 싶은 아주 사랑스러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랑스러운 그 화원 같은 정원을 꾸며보는 게 컨셉입니다. 일상이 바빠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나만의 작은 정원을 만드는 시간. 잊고 지낸 꿈 한 자락도 꾹꾹 눌러 심어보는데요. 사람의 심리도 알 수 있는 테라리움. 혼자 있는 토끼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미니어처를 배치하는 데도 다 개개인이 다르신데 네네. 여기에도 어떤 개인적인 심리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미니어처도 같은 미니어처라고 하지만 기분이 좋을 때는 붙여놓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거나 혹시 뭐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러면 좀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아니면 화기 밖이나 아니면 나무 뒤에도 숨겨놓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특별한 정원.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작은 숲을 만드는 손길엔 기대와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쉬고 싶은 마음을 담았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혼자 보내는 시간들도 많고 그런 거를 조금 더 지금 저는 동물과 식물과 사람과 같이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담았어요. 아까 꿈 얘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꿈을 이루어서 제 노후를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멋진 집과 함께 우리 아들, 딸 여기 보면은 아이를 안고 오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우리 아이들이 제가 있는 곳에 와서 함께 쉴 수 있는 큰 정원과 집을 제가 꾸며보았습니다. 저마다의 생각과 꿈을 담아 완성시킨 테라리움 작품들. 그야말로 5인 5색, 정원마다 분위기도 다르고요. 앞으로 나뭇잎 떨어지는 계절이 와도 싱그러움을 뽐내겠죠. 완성된 작품을 보니까요. 실제로 제가 이곳에서 살게 될 것처럼 아주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마음이 풍성해지고요. 네, 저희 가족들한테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심리 치료도 되는 것 같고요. 늘 이렇게 꿈꾸고 행복한 시간을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개인 작업에 몰두하는 김자옥 강사. 26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원예 치료사의 길을 걸으면서 식물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림책 원예 심리 강사가
되시게 된 좀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네. 처음에 공방을 오픈하고 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나도 우울감 속에서 살고 있다가 또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겠구나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심리적으로 한번 하면 좋겠구나 싶어서 이왕 꽃을 시작했으니 꽃과 관련된 심리적인 게 뭐가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원예 심리 지도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꽃과 식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는 일. 이번엔 원예 치료의 따뜻한 매력이 어떤 작품에 담길까요? 하바리움은 유리병에 드라이 플라워나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넣어서 이렇게 수국이나 안개 그리고 기타 꽃들을 이용해서 병 속에 디자인을 해보고 용액을 부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꽃의 아름다운 순간을 온전한 상태로 보존해 오래 감상할 수 있는 하바리움. 오늘 작품으로 만들 꽃은 수국입니다. 수국의 청아함을 보존하기 위해선 특별한 오일이 필요한데요. 네, 하바리움 전용 오일인데요. 인체에 무해한 오일이에요. 이 오일의 역할은 뭐예요? 보존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꽃이 오일을 먹는 과정에서 더 영롱하고 예뻐지거든요. 미네랄 오일에 반사되는 수국의 꽃잎, 여기에 활용 정점, 무드 등까지 연결해 줍니다. 너의 인생도 아름답게 빛날 거야. 따뜻한 응원의 마음도 작품에 담았습니다. 그림책 원예 심리를 하시면서 스스로 좀 행복한 기분? 뭐 그런 걸 좀 느끼신 것 같아요. 네, 많죠. 남을 치유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공간 속에서 같이 상대적으로 저도 힐링을 받고 오거든요. 위로를 받고 오는 시간이 많아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위안이 됐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또한 행복하고 기분이 좋죠. 내일은 또 어떤 그림책을 펼치며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낙엽지는 계절에도 초록의 식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김자옥 강사. 그녀의 향기로운 위로가 오래도록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거나 혹은 내 시간이 너무나 없거나 너무 바쁜 일상 속에 사는 사람들, 잠깐의 휴식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나요? 긴 터널 같은 코로나 블루에 지치셨다면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지친 일상,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면 꽃과 식물로 만드는 나만의 작은 숲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테라리움, 하바리움 이런 것들 만드는 걸 보면서 보는 내내 좀 저까지 힐링되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네. 강사님께서는 그림책 원예 강사가 직업이겠지만 그 일을 하면서 강사님 또한 힐링을 얻는다는 말을 듣고 참 좋았는데 그럼 배우는 사람들도 가르치는 사람도 둘 다 뭔가 힐링되는 그런 게 또 원예 테라피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꽃, 식물 이런 거 아름다운 거 다루는 분들은 참 마음도 다들 아름다우신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파릇파릇한 아기자기한 테라리움도 참 매력적이었고 마지막에 오일 넣어서 완성한 그 하바리움도 참 매력적이었는데 아무래도 내 손길이 닿은 거니까 더 애정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하죠. 정말 바쁠수록 이런 힐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네. 저희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할 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동네 톡톡에 올라온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열려라 톡톡. 톡톡. 오늘 고소 벽화마을 다녀왔습니다. 여수인의 자부심 느낄 수 있는 이 충무공의 발자취 느끼고 왔어요. 강추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수 관광에 이제 빠질 수 없는 코스가 됐죠. 고소동 벽화마을은. 네, 그렇습니다. 저기 위에 이제 고소대 근처에 가면 저 박물관 있거든요.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저도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한번 들어가서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고소동 요즘 날씨도 정말 좋으니까 한번 산책 겸 나가 보시는 것도 여수 시민분들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점심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좋더라고요.
자스민님께서 사랑의 간식 먹고 사랑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 문자 주셨는데 어우, 잠자리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사랑하니까. 잠자리와 옆에 그 K 하트를 또 함께 찍어서 주셨습니다. 예, 야, 이게 간식이었군요. 이게 사랑스럽네요. 이 사랑이 시간에는 듬뿍 담긴 간식인 이 시간엔 이게 제일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도 이렇게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Hey, what do you say? Today's my lucky day. Hey, what do you say? Today's the day. Hey, the sun is... 네, 11월 3일 수요일 생방송 어바웃 우리 동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29분 정각 막 지났습니다. 자, 11월 초순이지만 날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권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갔고요. 내일은 더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22도에 구름 없는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금요일까지는 맑다가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는 흐리고 비 오는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 찾아오는 품격 있는 코너 우리 동네 문화카페 시간입니다. 네, 11월 초입이지만 문화가 소식은 훈훈합니다. 먼저 고흥과 순천의 전시부터 만나보시죠. 고흥 도하원 미술관에서는 박금희 작가 개인전이 기억을 넘다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박금희 작가는 기억 속에 저장된 수많은 이야기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감각들을 추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점으로 화면을 구성하거나 물감을 뿌리고 떨어뜨려 생기는 우연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작품들. 푸른 색감의 캔버스에서 기억 너머의 기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억을 넘다전은 11월 30일까지 고흥 도하원 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순천 해지면 열리는 미술관에서는 김효삼 초대전 들판의 노래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김효삼 화가는 맑고 투명한 수채화 작품을 통해서 섬세하고 따뜻한 감성을 전해줍니다. 줄에 매달린 곶감에서는 우리네 어머니의 깊고 깊은 사랑이 배어 있고요. 잔잔한 바람이 부는 듯한 담벼락에는 온화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데요. 마음 편해지는 풍경이 인상적인 김효삼 작가의 작품들은 11월 한 달 동안 해지면 열리는 미술관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순천 갤러리 가르다에서는 이은숙 초대전 수희의 노란 정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은숙 작가가 2년째 진행하고 있는 식물 보테니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전시인데요. 순천만 정원의 꽃들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찾아낸 아름다움을 유화 작품으로 완성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노란 빛깔로 물든 화사한 봄의 정원과 마주하는 기쁨, 이윤숙 작가의 작품 속에서 누려보면 어떨까요? 수희의 노란 정원전은 11월 한 달 동안 순천 갤러리 가르다에서 이어집니다. 네, 봄의 반대편, 가을 11월에 만날 수 있는 봄꽃들도 만나보고 하는데 아주 네.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 마음까지도 절로 밝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은숙 작가가요, 순천만 정원에서 찍은 사진만 무려 3,000여 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사진들을 소재로 200여 점의 드로잉 작업도 했고요. 그렇게 드로잉 집도 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집념과 끈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꽃을 주제로 작업을 주로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순천만 정원에 나무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들로 작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작가님 덕분에 순천만의 그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더 예쁜 예술로 승화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의미 있는 사진 전시회 두 곳을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수 기록사진가회의 도시 기록 프로젝트 여수 100년 전은 여수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한 전시인데요. 여수 기록사진가회는 지난 16년 동안 여수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생생한 모습들을 기록해온 사진작가들의 모임입니다.
사진 속 배경은 여수의 구도심인 공화동과 관문동인데요. 구도심 특유의 따스한 감성과 예스러운 풍경, 그리고 사람 사는 이야기가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진으로 함께하는 여수 구도심 여행, 여수 100년 전은 여수 카페 갤러리 안에서 11월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GS 칼텍스 예율마루 전시실에서 열리는 매그넘 인 파리. 카메라를 통해 사회를 포착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매그넘 포토스의 사진전입니다. 1932년부터 2019년까지 90여 년의 시간 동안 파리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장면들, 파리 지행의 초상과 파리의 속살까지 담아낸 특별한 전시입니다. 전 세계인이 사랑한 문화와 예술의 도시이자 낭만과 꿈이 있는 도시 파리를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매그넘 인 파리는 12월 12일까지 GS 칼텍스 예율마루 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네, 마지막에 만나보셨던 사진전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 한 장 한 장 아주 예사롭지 않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볼수록 계속 좀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사진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패션 관련 사진도 좀 있던데 좀 궁금증이 커지는데 네. 매그넘 인 파리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홍기 패션 큐레이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패션 큐레이터 김홍기라고 합니다. 이번 지금 소개된 매그넘 인 파리의 그 패션 부문을 맡아서 자문을 맡아서 이제 글을 썼고요. 연구를 했고 한 장 한 장의 패션 사진들을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패션 큐레이터는 쉽게 이야기해서 옷에 담겨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전시라는 어떤 한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껏 생각해내지 못했던 옷의 어떤 그 다양한 측면들 이런 것들을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이 정도로 설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패션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저는 처음 만나 뵙고요. 네. 또 처음 들어보는 직업인 것 같은데 매그넘 인 파리전을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아까 소개해 나왔던 이 매그넘 포토스의 사진들, 이 매그넘 포토스들을 네.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매그넘 포토, 쉽게 해서 매그넘 사진들입니다. 근데 매그넘이라는 뜻 자체가 라틴어로 이제 크다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두 번째 뜻이 재밌습니다. 술을 담는 큰 술통을 뜻하는 거였어요. 근데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을까? 원래 이게 1947년에 4명의 사진 작가가 모여서 만든 보도사진 전문 그 그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을 매그넘 맞습니다. 포토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로버트 카파라는 사진 작가가 있고 브레송이라는 사진 작가가 있고 시모어라는 사진 작가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야기한 그 카파는 베트남전에서 지뢰를 밟아서 죽었고 아이고. 시모어는 기관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분들은 종군 작가였던 거예요. 그러게요. 그 사회의 어떤 정말 참상들, 잔혹함, 무서운 어떤 전쟁이나 내전, 혁명 이런 것들을 이 당시에 망원 렌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가까이 가서 정말 찍어야겠네요. 가까이 가서 찍지 않으면 제대로 포착을 할 수가 없었던 그 시대. 위험하게 작업을 그렇습니다. 하셨을 그런 것 같아요. 사진들을 찍어서 저 사회의 어떤 현실들을 많은 분들에게 소통하고자 했던 그런 작가들이죠. 예, 참 의미 있는 사진전인 것 같습니다. 매그넘 인 파리 사진전의 역사를 뭐 새로 썼다 이런 평가들도 좀 있는 것 같고 파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재까지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전시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파리라고 하면 지금도 그 2018년, 19년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억눌려 있잖아요. 가장 네. 가고 싶은 도시 1위에 뽑히는 곳이 파리입니다. 네. 파리 하면 떠올리는 게 스타일의 도시고 뭐 패션의 도시고 아름다운 카페로 가득가득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랬던 그 패션의 도시로서 제가 패션을 맡으면서 느낀 것이 사실 우리 패션 명품 브랜드의 1위, 3위가 다 프랑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면모들을 사진을 통해서 좀 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입 맞추는 연인들, 지금 물이 불어나는 강물 위에서도 나는 사랑을 위해 죽을 수 있다. 참 이 각오를 보여주는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정말 파리 하면은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또 사진만 봐도 파리는 역시 파리다 이런 느낌이 막 들고 역시 가고 싶은 로망의 맞습니다. 도시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네. 매그넘 인 파리에 담긴 이 파리 패션 세계도 궁금해요. 패션 큐레이터이시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녹여냈는지. 사실 사진 속에 좀 잘 녹아 있는 게 파리는 17세기부터 이미 패션에 대해서는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지배자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파리는 명령하면 나머지 나라는 따라가는 것이죠. 지금 사진 패션 속에 관련해서는 칼 라커펠트라고 하는 많이 뵌것 독일 같아요. 사람이지만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였었죠. 저 사람은 스스로를 독일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러면. 파리지엔이라고 프랑스인이라고 항상 얘기할 만큼 파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이런 전시들을 통해서 뭐 샤넬이라든가 디올이라든가 어찌 보면 패션사의 한 80%가 실제적으로 프랑스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디올의 또 아름다운 그 전쟁 이후에 나왔던 여인들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던 유룩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보이는 또 사진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사회적인 환경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게 또 패션이라는 이야기가 아주 전 인상적으로 좀 들렸는데 그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또 사진전인 것 같습니다. 자, 전시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여러 패션 관련 사진 중에서 선생님께서 보시는 또 중요한 작품 요거 하나 있습니다라는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네네. 애정하는 사진도 좀 여러 개를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사실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좀 힘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로코 출신의 사진 작가가 있어요. 브루노 바르비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찍은 입생 로랑과 디자이너 입생 로랑과 뭐 지금 사진 나왔네요. 입생 로랑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누구냐면 패션 모델들입니다. 모델들 너무 평범한 사진 아닌가요? 입생 로랑이 네네. 아주 그 최애하는 정말 이렇게 이끌었던 모델들인데 지금 보면 사실 평범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원픽으로 꼽았냐면은 모델들의 포즈를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델 하나같이 허리에 손을 손을 허리에 얹고 있네요. 얹고 있잖아요. 별로 특이하지 않은 포즈 같은데.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시기까지도 여성들은 특히 패션 모델들은요 손을 타인들에게 내보이지 못했습니다. 항상 장갑을 껴야 했었고 여성들에게 있어 손이라는 건 항상 폭이어서 굉장히 좀 조신하게 조용히 수동적인 어떤 자신의 모습만을 보여야 했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를 극복하고자 입생 로랑은 정말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여성을 위해서 여성들이 입을 수 있는 여성 바지 정장을 만든 디자이너였었고 지금 그것을 입고 있는 그런 디자인 모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성들의 어떤 그 위상이 확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볼만하지 않겠나 꼽아봤습니다. 정말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이 사진이 왜 최애 사진이셨을까 했는데 네네. 듣고 보니까 또 그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궁금한 게 그 당시에는 또 보수적인 아무래도 환경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반응 같은 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지금 앞에 그 보여줬던 사진들을 보시면 모피를 초록색으로 입고 있거나 그렇죠? 꽃무늬 입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히피라고요. 60년대 어떤 그 저항적인 그 집단들이 입었던 꽃무늬예요.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아라.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꽃무늬였는데 보수 신문에서는 아주 그냥 들고 일어나서 악취미라고 아주 그냥 악취미? 예, 맞습니다. 그렇게 비난도 받았던 슬픈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도전이었고 역사적인 그렇죠.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사진 한 장을 저희가 여쭤봤는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지는 정말 좋습니다. 자, 국내 1호 유일한 패션 큐레이터를 모셨는데 패션 관련 이야기도 여쭤보겠습니다. 패션을 테마로 하는 그런 전시도 기획을 해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패션을 전시 주제로 삼으니까요. 그중에 가장 기억나는 거는 저는 한국을 되게 사랑해서 한국의 전통을 지키는 장인분들 있잖아요. 가령 자수라든가 누빔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가령 샤넬의 핸드백이나 에르메스의 핸드백을 그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국의 전통의 미가 저 프랑스에 덧입혀지는 거잖아요. 이런 전시를 한번 기획을 했던 게 되게 기억이 나고요. 한국의 현대 미술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옷의 생각을 뭐 전시를 통해서 풀어본 적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했던 전시 중에 기억나는 건 우리 1980년대
대한민국 패션 하면 이분이 항상 방송에 나오셨었죠. 엘레강스라는 단어를 앙드레 김 쓰셨던 선생님, 맞습니다. 네. 앙드레 김 선생님하고 같은 이제 또 라이벌이셨던 이신우 선생님의 어떤 전시를 통해서 한국의 패션의 역사를 되짚는 이런 일을 전시들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최근에는 어떤 것들에 좀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최근은 사실은 너무 할 주제가 많지만 요즘 친환경,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방송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사실 제로 웨이스트라는 단어도 유행을 하는데 낭비를 없애는, 줄이는 네. 거예요. 이거 제가 10년 전에 동일한 전시를 했었는데 그땐 되게 욕을 먹었었거든요. 너무 생소해서. 근데 이제는 이게 필수가 되는 사회가 됐으니까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를 위해 패션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전시들을 좀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그럼 이번 전시는 패션 관련 전시이긴 하지만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는 전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매그넘 전시도 그렇고 제가 항상 기획하는 전시도 그렇고 패션이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냥 한 벌의 옷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저 패션이라는 건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시장까지 보면 아직까지도 전 지구적으로 30% 정도의 경제를 책임진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30%나 그렇죠. 굉장히 돼요? 윤리적인 책임을 가져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과 패션을 어떻게 조화시킬까 하는 것은 패션이 인간의 사회를 어떻게 유용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도 필요한 거라서 이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파리의 패션의 문화도 볼 수 있는 전시를 또 소개해드렸는데 반대로 보면요. 요즘에는 한국의 패션이 오히려 해외에 가서 맞습니다. 위상을 떨치고 있는 그런 현상도 좀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한 브랜드들, 뭐 루이비통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이제 콘테스트를 하거든요. 디자이너들 뽑는데 거기 상위권의 디자이너들이 요즘 다 한국인들입니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자랑스럽네요. 있죠. 우리가 한류가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패션들을 좀 알리는데 좀 더 저도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너무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은 또 기왕 패션 큐레이터도 모셨으니까 이게 또 유치한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어떤 거 없어요. 하시게요? 네. 저희 패션이 어떤지 이런 것도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일단 항상 아나운서로서는 1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나운서로서는 100점. 제가 네. 이 전제를 드린 것은 아나운서는 일단 언어를 지키는 공인이시잖아요. 제 친한 분 중에 아나운서가 계셔가지고 굉장히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들어요. 스타일링을 할 때 누군가의 옷차림을 도와주고 이런 조언을 해줄 때 사실은 저는 그 직업이 가장 빛나고 그 직업의 어떤 정체성이 가장 사람들이 잘 전달될 수 있게끔 옷을 입히는 거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두 분은 100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저도 옷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전문가가 말하는 옷 잘 입는 팁 이런 건 또 듣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있겠죠. 옷 잘 입는 팁 하나만 주시자면요. 정말 제일 많이 들으시죠? 지금껏 듣지만 참 답이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답을 주셔야 돼요. 옷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좀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어떠세요? 옷을 진짜 잘 입는 것은 제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거. 요즘 그래서 사실은 몸 긍정주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저기 마네킹들이 보면 여자 마네킹은 키가 174예요. 그리고 10등신이에요. 186이고요. 우리랑 다르거든요. 그 몸을 보면서 우리 몸을 증오하면 안 되잖아요. 배 나온 그렇죠. 것도 사랑해야 그것도 되나요? 사랑해야죠. 저에게 주어진 몸들. 근데 우리 각자의 몸들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장점이 있습니다. 언제 웃는지, 내 입매무새는 어떤지, 내 얼굴의 골격은 어떤지, 피부의 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나 스스로 알려고 하면 여기에 맞는 빛깔, 색깔이 정해져 있고요. 무늬가 정해져 있고 어떤 옷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집스럽게 잘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소신 있는 패셔니스타가 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히려 안 어울리는 누가 봐도 진짜 안 어울리는데 네. 고집스럽게 그것만 또 추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쉽죠, 뭐 사실은 그런데.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떤 고집스러움을 계속 고집하면 그게 진짜 패션이 그만의 됩니다. 멋이 되고. 사실은 매그넘인 파리에 소개된 많은 작가, 여성분 작가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35년간 동일한 스웨터를 입은
작가분이 같은 스웨터를. 예, 그것만 입고 인터뷰하시고 글 쓰시고 그래요?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그분의 시그너처가 됐었거든요. 스티브 잡스도 그런 맞습니다. 것처럼. 예,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좋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김홍기 큐레이터에게 패션이란 어떤 건지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패션은 사실은요, 그 의미상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한 벌의 옷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양한 일들을 하시잖아요. 저 오늘 여기 여수에 처음 왔는데 정말 미항이더라고요. 너무 바다의 도시가 아름다웠습니다. 뭐 옷을 만드는 일, 한편에 시를 쓰는 일,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일, 이 모든 게 사실은 무언가를 만드는 패션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말로 같은 발음의 패션, 그 열정을 담아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패션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제 부족한 답변이지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착한 톡톡들 열어보겠습니다. 열려라 톡톡. 톡톡. 산책길 예쁜 추억 만들면서 보냅니다. 샬롬 해피추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거리마다 자연 발색된 가을이 만연이에요. 여행 가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꽃사진 먼저 보내주셨어요. 네, 정말 말 그대로 거리마다 자연 발색이라는 말이 울긋불긋 요즘 너무 예쁘죠. 패션 이야기 했는데 정말 갑자기 좀 눈이 좀 달라 보이는, 다르게 보이는 그런 느낌까지 드네요. 그렇다면 고맙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수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여수 유월드 테마파크 이용권, 천사 돌산 갓김치, 여수 카페 갤러리안 음료 이용권, 디오션 호텔 이용권과 레스토랑 식사권, 여수의 주전부리 각종 건어물 세트, 아쿠아플라넷 여수 입장권, 낭만 바다 유통 건어물 주전부리 세트와 캔 김